한밤중에 종아리 근육에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덮쳐 깜짝 놀라 깨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다리가 보이지 않는 족쇄에 의해 비틀리는 듯한 그 순간 숨을 헐떡이며 완전히 무력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다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이러한 근육 경련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의료계가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는 밤샘 다리 경련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고통스러운 에피소드가 발생하는지 밝혀내고 다리 경련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사이의 충격적인 연관성을 드러내며 가장 중요하게는 또 다른 밤의 수면을 망치기 전에 이들을 멈추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아마도 당신을 놀라게 할 만한 사실을 공유하겠습니다. 성인의 최대 60%가 밤샘 다리 경련을 겪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니다. 실제로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재발성 다리 경련은 심각한 심혈관 문제 혈전, 심지어 신장 질환의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왜 이러한 증상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지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지난달 67세의 김철수 씨가 우리 응급실에 왔습니다. 몇 주 동안 그는 밤마다 여러 번 그를 깨울 정도로 점점 더 심해지는 다리 경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치의는 그에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말하며 물을 더 많이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의 아내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철수 씨는 다리에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혈전인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의 아내가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면 그 혈전은 폐로 이동하여 몇 분 안에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 수도 있는 폐색전증을 유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밤샘 다리 경련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말 그대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경련이 단순한 탈수 또는 미네랄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다리 경련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해 봅시다. 근육 경련 중에는 근육 섬유가 비자발적으로 수축하여 이완되기를 거부합니다. 이는 종아리나 허벅지의 바위처럼 단단한 느낌을 만들고 몇 초에서 몇 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극심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흥미롭고 솔직히 충격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탈수나 낮은 칼륨 수치와 같은 명백한 원인에 집중하는 동안 의학 연구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고려하지 않는 몇 가지 숨겨진 유발 요인을 식별했습니다. 첫 번째 숨겨진 원인은 근육 피로 축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근육은 대사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낮 동안 이러한 독소는 근육 조직에 축적되고 밤에는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느려질 때 이러한 노폐물이 갑작스러운 근육 수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액순환이 가장 낮은 지점에 있는 이른 아침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경련을 겪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훨씬 더 불길하며 당신의 신경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인에게 흔히 처방되는 특정 약물은 근육 이완을 제어하는 전기 신호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저하제, 심지어 일부 한구울제도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유지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미묘한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우려스러운 원인은 수년 동안 진단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혈액순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리로의 혈액 흐름이 손상되면 근육은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조직 저산소증이라는 상태를 만들고 근육이 말 그대로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경련은 영향을 받은 부위로의 혈액 흐름을 늘리려는 신체의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이러한 순환 문제는 동맥 막힘 또는 혈전으로 인해 발생할 때 특히 위험해집니다. 탈수로 인한 비교적 무해한 경련과 달리 순환 관련 경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오해하는 추가적인 경고 신호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리 경련과 함께 영향을 받은 다리에 부기, 열감 또는 발적이 있다면 이는 혈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지속적으로 더 영향을 받거나 경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악화된다면 이는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다리의 온도 또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련이 있는 다리가 다른 다리보다 눈에 띄게 더 차갑다면 이는 좋지 않은 동맥 순환을 시사합니다. 반대로 더 따뜻하고 부어있다면 이는 정맥 문제 또는 염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경고 신호는 경련의 시기와 패턴입니다.
무해한 경련은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발생하고 다른 근육 그룹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같은 다리 또는 같은 근육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경련, 특히 더 자주 또는 더 심해진다면 이는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기저질환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련의 위치 또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 경련이 가장 흔하고 일반적으로 양성이지만 허벅지 근육에 발생하거나 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듯한 경련은 신경 압박 또는 척추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발 경련, 특히 발가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뇨병과 관련된 순환 문제 또는 신경 손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샘 다리 경련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생활 습관 요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수면 자세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발이 아래로 향하게 자면 종아리 근육이 몇 시간 동안 짧아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수축은 수면 중 움직이거나 스트레칭할 때 경련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침구의 무게 또한 기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발을 아래로 누르는 무거운 담요나 꽉 조이는 시트는 발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강요하여 경련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발판을 사용하거나 단순히 발 주위의 침구를 느슨하게 하는 것으로 완화를 찾는 이유입니다. 낮 동안의 활동 또한 밤샘 경련에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것, 특히 다리를 몇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유지하는 것은 근육 경직과 혈액 순환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무직이거나 장시간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문제가 됩니다. 탈수는 다리 경련의 가장 흔하고 쉽게 교정 가능한 원인 중 하나로 남아있지만 단순히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분 섭취 시기가 중요합니다. 취침 직전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잦은 화장실 방문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지만 탈수 상태가 되면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루 종일 꾸준한 수분 공급을 유지하고 취침 약 2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전해질 불균형은 단순한 칼륨 결핍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모두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미네랄의 균형은 개별 수치만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나를 먹어 칼륨 섭취량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지만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부족하면 오히려 경련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해질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며 나트륨은 신체가 다른 미네랄을 보유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히 개별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만으로는 경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영양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특정 약물이 특정 전해질을 고갈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에 흔히 처방되는 이뇨제는 상당한 칼륨 및 마그네슘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혈압약은 근육의 칼슘 채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약물은 나트륨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고려하지 않는 중요한 지점으로 이어집니다. 약 복용 시기가 경련 발생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전해질 균형이나 근육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을 복용한다면 이것이 밤샘 경련 에피소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리 경련과 심각한 건강 문제 사이의 연관성은 심혈관 질환에 대한 연구를 검토할 때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잦은 다리 경련을 겪는 사람들은 다른 명백한 증상이 없어도 기저 심장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다리의 혈액순환 불량을 유발하는 동일한 요인들이 종종 심장과 뇌를 포함하여 몸 전체의 순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동맥에 플라크가 축적되는 죽상동맥경화증은 일반적으로 여러 부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리 경련은 심장에도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순환 문제의 첫 번째 눈에 띄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심혈관 질환은 암, 사고, 전염병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리 경련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이 심장 문제의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정보를 잠재적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정보로 만듭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최근 연구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과 공유하지 않는 몇 가지 충격적인 통계를 밝혀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다리 경련을 겪는 사람들은 향후 5년 이내에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40% 더 높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5분 이상 지속되는 심한 밤샘 경련이 있는 사람들은 진행된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서 흔히 보이는 동맥 경직 지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리 경련과 심각한 건강 문제 사이의 연관성은 심장 질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신장 기능 장애, 당뇨병, 합병증, 심지어 특정 유형의 암과의 연관성이 밝혀졌습니다. 신장은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혈액에서 독소를 걸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표준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기 몇 년 전부터 첫 번째 증상 중 하나가 근육 경련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이 혈액 내 칼슘, 인, 마그네슘 수치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악화됨에 따라 이 미네랄들이 불균형해지고 이는 근육 과민성과 경련 증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신장 질환이 종종 수년 동안 조용히 진행되며 근육 경련이 몇 안 되는 초기 경고 신호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당뇨병과의 연관성도 마찬가지로 우려스럽습니다. 높은 혈당 수치는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을 손상시켜 혈액순환 불량 및 경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알려진 신경 손상을 유발하여 근육 수축 및 이완을 제어하는 신호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단되지 않은 당뇨병 환자 중 많은 사람들이 다리 경련, 무감각 또는 발의 따끔거림과 같은 증상을 처음으로 알아차립니다. 아마도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잦은 근육 경련과 특정 유형의 암을 연결하는 최근 연구입니다. 메커니즘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일부 암은 정상적인 근육 기능을 방해하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학요법과 같은 암 치료는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과 신경 손상을 유발하여 근육 경련으로 나타납니다. 제약업계는 높은 수익성의 약물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다리 경련 문제를 대체로 무시했습니다. 때때로 처방되는 퀴닌과 같은 약물은 심장 박동 이상 및 혈액 질환을 포함한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FDA는 실제로 이러한 위험한 부작용으로 인해 다리 경련에 퀴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발행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으며 기저 원인은 계속 악화되는 동안 일시적인 완화만을 제공하는 가정 요법을 시도하게 만듭니다. 다리 경련을 사소한 불편함으로 치부하는 의료계의 접근 방식은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한 적절한 연구를 방해했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건강 위험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다리 경련이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필요로 함을 나타내는 특정 경고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련과 함께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경험한다면 즉시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 경련 발생 후 다리가 부어오르거나 붉어지거나 만졌을 때 따뜻하다면 이는 혈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은 다리의 심부정맥에 혈전이 형성되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입니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몇 분 안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다리 경련과 함께 가슴 통증, 숨가쁨 또는 빠른 심장 박동을 경험한다면 이는 혈전이 이미 폐로 이동했을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의료 응급 상황입니다.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십시오. 셋째, 다리 경련과 함께 심한 약화, 무감각 또는 영향을 받은 다리를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 신경 손상 또는 심각한 순환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다리로의 혈액 흐름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음을 시사하며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조직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다리 경련이 점진적으로 더 심해지거나 자주 발생한다면 이러한 패턴은 악화되는 기저 질환을 나타냅니다. 증상 악화가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다리의 온도와 색상 변화는 중요한 진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다리는 따뜻하게 느껴지고 일관된 색상을 가져야 합니다. 한쪽 다리가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거나 얼룩덜룩해 보인다면 이는 동맥을 통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반대로 다리가 붉고 뜨겁게 느껴진다면 이는 염증 또는 감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경고 신호는 다리에 천천히 낫거나 전혀 낫지 않는 개방형 궤양이나 상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 불량은 신체가 적절한 상처 치유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낫지 않는 상처는 감염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절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련의 시기 또한 기저 원인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신체 활동 중에 발생하고 휴식으로 개선되는 경련은 종종 동맥 순환 문제를 나타냅니다. 파행간 헐적 파행으로 알려진 이 패턴은 말초동맥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반면에 주로 휴식 시, 특히 밤에 발생하는 경련은 정맥 순환 문제, 신경 문제 또는 대사 장애와 관련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경련이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지속적으로 당신을 깨운다면 이는 신체의 자연적인 일주기, 리듬이 기저 질환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경련의 지속 시간과 강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근육 경련은 일반적으로 30 최소 10분 사이에 지속되며 점차적으로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15분 이상 지속되거나 해결하기 위해 의료 개입이 필요한 경련은 정상이 아니며 즉각적인 의료 평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경련을 유발하고 무엇이 완화를 제공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도움이 되지 않거나 경련이 최소한의 활동으로도 유발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는 더 심각한 기저 문제를 시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의약품 진통제가 아무런 완화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련이 단순한 근육 피로보다는 순환 또는 신경 문제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련의 위치 또한 진단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 경련이 가장 흔하고 종종 양성이지만 허벅지 근육, 특히 허벅지 앞쪽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련은 다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동맥의 문제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발경련, 특히 발가락이 말리거나 발이 부자연스럽게 아치를 그리는 경우는 종종 당뇨병과 관련된 신경 문제 또는 순환 문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유형의 경련은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경고 신호를 다루었으니 다리 경련이 발생했을 때 즉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목표는 즉각적인 통증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저 건강 문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경련이 시작될 때 정확한 시간과 경련이 시작되기 직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록하십시오. 특정 자세로 자고 있었습니까?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었습니까? 탈수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약을 복용했습니까? 이 정보는 패턴과 잠재적인 유발 요인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련 중에는 가능한 한 침착함을 유지하고 온몸을 긴장시키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피하십시오. 경련이 종아리에 있다면 발을 정강이 쪽으로 구부려 해당 근육을 부드럽게 스트레칭 하십시오. 경련이 허벅지에 있다면 다리를 곧게 펴십시오. 스트레칭 하는 동안 경련이 있는 근육에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압력을 가하십시오. 경련이 가라앉은 후에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고 통증이 1에서 10까지의 척도에서 얼마나 심했는지 기록하십시오. 또한 근육통 약화 또는 감각 변화와 같은 잔여 효과가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영향을 받은 다리가 다른 다리와 다르게 보이거나 느껴지는지 기록하십시오. 이러한 기록은 귀하의 의료 제공자에게 귀하의 경련이 양성이거나 심각한 의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한 경련 발생 중 또는 직후에만 의료 도움을 구하는 실수를 하는데 이때는 통증 때문에 세부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예방 전략은 물을 더 많이 마시고 바나나를 먹으라는 일반적인 조언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적절한 수분 공급과 전해질 균형이 중요하지만 이는 밤샘 다리 경련을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의 기초일 뿐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매트리스의 견고함은 경련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너무 부드러운 매트리스는 다리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가라앉게 할 수 있으며 너무 단단한 매트리스는 혈액 흐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매트리스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정렬을 지지하면서 수면 중 약간의 움직임을 허용해야 합니다. 베개 배열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저는 단순히 머리 아래 베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을 대고 잘 때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나 말린 수건을 놓는 것은 적절한 다리 위치를 유지하고 근육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옆으로 자는 경우 무릎 사이에 베개를 두면 다리가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고 엉덩이와 다리 근육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수면 환경의 온도는 근육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차가워진 근육은 경련에 더 취약하며 과도한 열은 탈수와 땀을 통한 전해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 경련 예방을 위한 최적 침실 온도는 섭씨 18에서 20도 사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을 놀라게 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녁 활동의 시기가 밤 동안 다리 경련을 경험할지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침 3시간 이내의 격렬한 신체 활동은 근육을 수면까지 지속되는 고조된 긴장 상태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의 완전한 비활동도 근육 경직이 발생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취침 2시간 전 부드럽고 목표 지향적인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 순환과 근육 이완을 촉진하도록 고안된 특정 스트레칭과 움직임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취침 전 루틴은 5분간의 부드러운 종아리 스트레칭과 발목 돌리기, 그리고 다리 근육의 가벼운 마사지를 포함합니다. 영양 섭취 시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을 언제 먹느냐가 밤샘 경련 발생 가능성에 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취침 3시간 이내에 과도하게 식사하는 것은 소화를 돕기 위해 근육에서 혈액 흐름을 전환시켜
경련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은 민감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다리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나트륨 가공식품은 전해질 균형을 방해할 수 있으며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근육 이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인뇨제 역할을 하여 탈수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수면의 질을 방해하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됩니다. 보충제 섭취 시기는 밤샘 경련 예방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지만 경련 예방에는 저녁 보충이 더 효과적입니다. 취침 30에서 60분 전에 섭취한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그네슘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산화 마그네슘에 비해 흡수가 잘 되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습니다. 칼륨 보충제는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칼륨은 특히 신장 문제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충제보다는 하루 종일 섭취하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에 집중하십시오.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는 근육 기능을 지원하는 다른 영양소와 함께 칼륨을 제공합니다. 근육 기능에서 비타민 D의 역할은 종종 간과되지만 이 중요한 비타민의 결핍은 근육 약화 및 경련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햇빛 노출만으로 충분한 비타민 D를 섭취하지 못하며 특히 겨울철이나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경우 그렇습니다.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하면 경련 에피소드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수분 공급 전략은 단순히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수분 섭취의 식이 온도 구성 모두 중요합니다. 상온물은 얼음물보다 더 빨리 흡수되며 소량의 천연바다 소금을 추가하면 세포 수준에서 수분 공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렬한 신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한 스포츠 음료는 피하십시오. 종종 과도한 설탕과 인공 재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 섭취 시기 개념은 잦은 화장실 방문으로 인한 수면 방해를 피하면서 밤샘 경련을 예방하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목표는 하루 종일 꾸준한 수분 공급을 유지하고 취침 약 2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밤에 목마름으로 잠에서 깬다면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수정은 잦은 다리 경련을 겪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개입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더 많이 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한 근육 피로를 유발하는 고강도 활동은 경련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늦은 시간에 수행될 경우 그렇습니다. 수영, 사이클 걷기와 같은 저강도 활동은 조직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핵심은 강도보다는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의 대부분의 날 30분간의 적당한 활동이 간헐적인 고강도 운동보다 더 유익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련이 발생하는 근육을 특별히 목표로 하는 근력 운동은 미래의 에피소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 방식은 점진적이고 점진적이어야 합니다. 카프 레이즈와 같은 체중 운동으로 시작하여 몇 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반복 횟수를 늘리는 것은 경련을 유발하지 않고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효과적이려면 올바르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스트레칭을 30에서 60초 동안 유지하는 정적 스트레칭은 근육이 워밍업된 후에 수행할 때 가장 유익합니다. 움직임 범위를 통한 통제된 움직임을 포함하는 동적 스트레칭은 활동 전에 워밍업하는 데 더 좋습니다. 스트레칭 시기가 중요합니다. 아침 스트레칭은 수면 중에 발생하는 근육 경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저녁 스트레칭은 근육을 휴식에 대비시킵니다. 그러나 취침 직전 격렬한 스트레칭은 피하십시오. 이는 이완보다는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고려하지 않는 근육 경련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전해질 균형과 근육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종종 특히 다리와 허리 부위의 신체적 긴장으로 나타납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감소 기술에는 심호흡 운동, 점진적 근육 이완, 마음 챙김, 명상이 포함됩니다. 취침 전 5분간의 집중 호흡만으로도 신체의 이완 반응을 활성화하고 근육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과 근육 경련 사이의 연관성은 많은 사람들이 갖추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신체의 근육 조직 복구 및 회복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는 경련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수면을 방해하여 문제의 지속적인 순환을 만듭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수면 위생과 근육 건강을 동시에 다루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일관된 수면 및 기상시간 유지, 편안한 취침 루틴 만들기, 그리고 수면 환경이 편안함과 적절한 순환을 모두 촉진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집과 직장의 환경 요인이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다리 경련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에어컨 노출은 근육 경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몇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혈액 흐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이라면 매 시간 짧은 걷기 휴식을 취하고 발 받침대를 사용하여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신는 신발은 다리 근육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이힐 아치 지지대가 없는 플랫 슈즈, 낡은 운동화 모두 밤샘 경련으로 나타나는 근육 불균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신발은 충분한 아치 지지 쿠셔닝을 제공하고 발이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압박 스타킹은 일부 사람들에게, 특히 순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압박 양말 또는 스타킹은 다리에서 심장으로의 혈액 흐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부적절하게 착용한 압박 스타킹은 실제로 순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압박 수준과 착용감이 적절해야 합니다. 근육 경련에서 호르몬의 역할은 종종 간과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그렇습니다. 월경 임신 폐경 중 호르몬 변동은 전해질 균형과 근육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성은 경련 패턴이 월경 주기 또는 호르몬 변화와 함께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 감소는 근육 약화 및 경련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대체 요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호르몬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련 패턴이 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은 다리 경련에 가장 간과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일반 약물은 직접적으로 경련을 유발하거나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근육 경련을 촉진하는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저하제, 심지어 일부 항생제도 근육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약을 시작하고 다리 경련이 증가했다면 이 연관성을 의료 제공자와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 감독 없이 처방된 약을 복용하는 것을 절대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체 약물 또는 복용 일정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약물 투여 시기를 조절하여 경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뇨제가 전해질 손실로 인해 밤샘 경련을 유발하는 경우 낮에 더 일찍 복용하면 신체가 수면 전에 균형을 회복할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리 경련을 유발하는 기저질환은 증상이 노화 또는 생활 습관 요인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수년 동안 진단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질환, 즉 과활동성 갑상선과 저활동성 갑상선 모두 경련을 포함한 근육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 질환은 신체의 독소 처리 능력과 전해질 균형 유지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루푸스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은 근육 염증 및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겉보기에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질환도 수면의 질과 근육으로의 산소 공급을 방해하여 다리 경련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리 경련의 원인을 판단하는 진단 과정은 체계적이고 철저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상세한 병력 청취 및 신체 검사로 시작되며 이어서 전해질 수치, 신장 기능 염증 또는 감염 지표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 검사가 진행됩니다. 더 전문적인 검사에는 신경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신경 전도 검사, 혈액 흐름을 평가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 또는 수면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수면 타원 검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증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잠재적인 기저 원인을 기꺼이 조사하려는 의료 제공자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치료 접근 방식은 당신의 특정 기저 원인 및 위험 요인에 기반한 개인화된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다리 경련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해결책은 지속적인 완화를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탈수로는 순환 문제나 신경 손상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치료의 첫 단계는 정확한 진단이며 불행히도 이것이 의료 시스템이 종종 환자에게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다리 경련에 대해 5분 미만으로 논의하고 기저 원인을 조사하지 않고 즉시 일반적인 해결책을 처방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잠재적으로 심각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채 환자들을 좌절시키고 고통받게 합니다. 포괄적인 평가에는 경련이 언제 발생하는지, 무엇이 유발하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무엇이 완화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의사는 또한 당신이 복용 중인 모든 약물과 보충제를 검토하고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평가하고 수면 패턴과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는 기본적인 전해질 수치를 넘어 신장 기능, 간 기능, 갑상선 호르몬 및 염증 지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비타민 D 수치는 결핍이 매우 흔하고 근육 문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 위험이 있다면 포도당 내성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순환 문제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위해 비침습적 혈관 검사는
다리로의 혈액 흐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팔과 다리의 혈압을 비교하는 발목 산관 지수 검사 또는 다리 혈관의 초음파 검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리 경련에 대한 약물학적 접근 방식은 대부분의 약물이 잘 작동하지 않거나 상당한 부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대체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한때 다리 경련에 흔히 처방되던 퀴닌은 심각한 심장 부작용과 혈액 질환으로 인해 대부분 버려졌습니다. 근육 이완제는 일시적인 완화를 제공할 수 있지만 종종 졸음을 유발하고 기저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일부 의사들은 심한 경우 칼슘 채널 차단제 또는 항경련제를 처방하지만 이러한 약물은 고유한 부작용과 위험을 동반합니다. 핵심은 다리 경련이 종종 기저 문제의 증상이지 단순히 증상 치료만 필요한 상태가 아님을 이해하는 의료 제공자를 찾는 것입니다. 대체 및 보완 접근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기존 의료 치료와 결합될 때 그렇습니다. 침술은 혈액순환 개선 및 근육 긴장 감소를 통해 다리 경련의 빈도와 심각성을 모두 줄이는 데 효과를 보였습니다. 마사지 요법, 특히 림프 배수 및 순환 개선에 중점을 둔 기술은 즉각적인 완화와 장기적인 이점을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마사지는 근육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경련으로 진행되기 전에 긴장 부위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틱 치료는 척추 정렬 문제 또는 신경 압박과 관련된 다리 경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 경련의 잠재적인 심각한 원인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학적 평가를 위해 의뢰할 카이로프랙터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 경련 치료에서 물리치료의 역할은 종종 과소평가됩니다. 숙련된 물리치료사는 경련에 기여하는 근육 불균형 움직임 패턴 및 자세 문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개별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자가 치료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특정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수중요법은 순환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지상 운동이 너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물의 정수압은 혈액 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며 부력은 관절과 근육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온열 및 냉찜질 요법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상당한 완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온열 요법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경련 예방 또는 경미한 경련 치료에 이상적입니다. 냉찜질 요법은 심한 경련 발생 시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마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열 및 냉찜질 적용의 시기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온열은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온도를 사용하여 한 번에 15에서 20분 동안 적용해야 합니다. 냉찜질은 조직 손상을 피하기 위해 10에서 15분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온열과 냉찜질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때로는 단독 치료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멘톨 캡사이신 또는 한겸증 성분을 포함한 크림 및 젤과 같은 국소 치료제는 국소적인 완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피부나 순환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러한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하십시오. 때때로 자극을 유발하거나 중요한 증상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근 전기 자극의 새로운 분야는 다리 경련 치료 및 예방 모두에 유망합니다. 이러한 기기는 경미한 전기 자극을 사용하여 근육 수축을 자극하고 순환을 개선합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초기 결과는 신경 관련 경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생활습관 수정은 종종 다리 경련으로부터 가장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완화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을 줄이기 위해 작업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 적절한 신발 선택, 그리고 근력 강화 및 유연성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도록 운동 루틴을 수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수면 자세 수정은 가장 효과적인 개입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발판을 사용하거나 베개를 배치하여 발을 중립 위치에 유지하는 것은 종종 밤샘 경련을 유발하는 근육 단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발을 침대 끝에 약간 걸치고 자는 것으로 완화를 찾습니다. 다리 경련의 심리적 요소는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성 통증과 수면 장애는 불안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근육 긴장을 악화시키고 증상 악화의 순환을 만듭니다. 다리 경련의 정서적 영향을 다루는 것은 포괄적인 치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지행동 치료 기술은 사람들이 더 나은 대처 전략을 개발하고 심한 경련 발생에 종종 동반되는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완 기술과 스트레스 관리도 긴장과 경련의 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면 또는 온라인 지원 그룹은 잦은 다리 경련과 함께 살아가는 어려움을 이해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귀중한 정서적 지원과 실용적인 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험과 해결책을 공유하는 것은 사람들이 덜 고립감을 느끼고 자신의 상태를 관리하는 데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다리 경련이 있는 사람들의 예후는 기저 원인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탈수 또는 경미한 전해질 불균형과 관련된 단순한 경우는 적절한 생활 습관 변화로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의학적 상태와 관련된 격려는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기 개입은 최상의 결과를 위해 중요합니다. 증상 초기 단계의 적절한 의학적 평가와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문제가 심해지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습니다. 환자 옹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료 제공자가 다리 경련을 중요하지 않다고 일축하거나 잠재적인 기저 원인을 조사하기를 거부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두 번째 의견을 구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지속적이거나 악화되는 증상은 철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세한 증상 일기를 작성하는 것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각 경련 발생의 날짜, 시간, 지속 시간 및 심각도, 그리고 잠재적인 유발 요인 또는 관련 증상을 기록하십시오. 이 정보는 귀하의 의료 제공자가 패턴을 식별하고 적절한 검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되지 않은 다리 경련의 재정적 영향은 수면 부족 생산성 저하 기저 질환으로 인한 잠재적 합병증 비용을 고려할 때 상당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적절한 평가 및 치료에 투자하면 나중에 더 심각하고 값비싼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리 경련 평가 및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는 상당히 다릅니다. 일부 보험 계획은 특정 검사 또는 치료, 특히 대체 요법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습관 수정 및 기본 보충제와 같은 가장 효과적인 개입 중 많은 부분이 비교적 저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리 경련에 대한 연구 환경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연구가 원인과 치료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는 근육 경련에서 염증 산화 스트레스 및 유전적 요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미래에 더 표적화되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 경련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러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약물 의료기기 및 영양 개입이 포함됩니다. 연구 개발에 대한 정보를 계속 아는 것은 당신과 당신의 의료 제공자가 최상의 치료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 경련에 대한 세계적인 관점은 유병률 및 치료 접근 방식 모두에서 흥미로운 문화적 및 지리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일부 인구는 식단 요인 활동 수준 또는 유전적 차이로 인해 다리 경련 발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연구하는 것은 예방 전략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전통 의학 시스템은 근육 경련 치료에 다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 중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유망하며 임상시험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전통적 접근 방식과 현대적 접근 방식의 통합은 가장 포괄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술 혁명은 근육 활동 수면 패턴 및 기타 관련 매개 변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다리 경련 관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기는 유발 요인을 식별하고 개별적으로 치료 접근 방식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격 의료는 외딴 지역에 있거나 이동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다리 경련에 대한 전문 진료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상 상담은 추적 관리 및 약물 조정에 특히 유용할 수 있지만 초기 평가는 종종 대면 검사를 필요로 합니다. 다리 경련 치료의 미래는 개인의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패턴 및 특정 기저 원인을 고려하는 맞춤형 의학 접근 방식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 경련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향상됨에 따라 치료는 더욱 표적화되고 효과적이게 될 것입니다. 예방은 다리 경련 관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 요인과 유발 요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됨에 따라 고위험군 개인이 애초에 문제성 경련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도록 돕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다리 경련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침묵 속에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평가 및 치료 옵션이 있지만 이는 이 상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기저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려는 의료 제공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다리 경련은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심각한 의학적 상태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당신의 증상을 중요하지 않거나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건강과 삶의 질은 싸울 가치가 있으며 올바른 접근 방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샘 다리 경련으로부터 상당한 완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